네, 안녕하세요. 김개미 주식 투자의 김개미입니다. 자, 먼저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 차트 분석부터 매매까지 전체적인 주식 투자 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니 주식 투자에 대해 쉽게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실 거 아끼셔서 가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5월도 끝나고 6월로 넘어가네요. 최근 시장이 매수세와 매도세 간 싸움이 팽팽하게 진행이 되면서 횡보를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제는 작년 3월부터 1년 넘게 이어온 긴 상승 추세를 마치고 하락 추세로 넘어갈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종목 3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 추천드리는 일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니 추천 종목이 아닌 그저 관심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화천기공입니다. 화천기공은 1945년에 설립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기업으로 종속 회사들을 통해 공작기계와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월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기공은 2015년 3월쯤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6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굵직한 파동을 만들면서 주가가 흘러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 3월을 최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현재는 굵직한 하락 파동을 끝마치고 상승 파동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아래 거래량도 보시면 이렇게 이전과 비교해서 확연하게 거래량의 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통해 주가 흐름을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차트를 통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래량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이렇게 철저히 소외되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이 기업에 최근 시장에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거래량의 증가를 통해 알 수 있겠죠. 주식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야지만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최근 이어졌던 굵직한 하락 파동은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이어져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파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락 추세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에서 더 이상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지 않고 상승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반전되고 있다는 신호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고 나서 오히려 파동의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로 이번 달 들어와서는 추세선에서 위로 이렇게 이격 후 다시 수렴을 하면서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가 오히려 좋은 매수 접근 시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주황색 선인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상승 돌파를 하고 나서 현재는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단기 흐름을 보시면 최근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상승 기울기를 높이면서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찍고 워낙 가파르게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동의 흐름이 확인은 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하락을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지지를 다시 받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굵직한 파동을 그리면서 천천히 하락한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하락을 한 만큼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다시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 매수 접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자금의 큰 비중을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천천히 분할적으로 자금을 나누셔서 떨어지면 저가에 더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차트만 봤을 때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깨고 투심이 돌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재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청기공의 시가총액은 783억 원으로 굉장히 시총이 작은 기업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면 위험한 기업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안정성 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청기공의 부채 비율은 27%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황에 유보율은 260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채도 적으며 지금까지 벌어서 곳간에 쌓아둔 잉여금도 굉장히 많은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이렇게 이번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산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동자산, 즉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황금성이 높은 자산이 1414억 원 정도 있는 상황에 기업이 지고 있는 총 부채는 872억 원으로 만약에 현재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황금성이 높은 현금성 자산만을 갖고 총 부채를 다 차감한다고 해도 542억 원이나 남는 상황에 추가적으로 황금성이 낮은 비유동 자산 중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공장 등의 유형자산 항목이 700억 원 정도의 종속기업에 투자한 자산 600억 원 정도 등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시가총액인 783억 원은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산가치 측면에서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 기업의 실적을 보시면 2017년부터 계속해서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와 더불어서 실적도 함께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가시화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번 1분기에도 실적 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앞으로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시총이 작은 기업이다 보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 등이 리포트로 발간되지 않아서 향후 실적에 대해서 예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로부터 기업들이 회복해 나간 과정에서 위축되었던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다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부문에 회복세의 속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관심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 상수도 부문, 도시계획개발, 교통, 그리고 에너지 부문까지 인프라 산업의 다양한 부문에서 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엔지니어링업과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산업 부문으로 인해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월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화 엔지니어링은 2019년 1월에 최고점을 찍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온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굵직한 파동을 형성하면서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모두 낮추는 특징들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작년 말 시점부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파동의 저점 또한 높이는 상승 추세로 반전하는 패턴의 흐름이 나왔으며 그 후에 최근까지 상승 파동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이번 달에는 매물대의 저항과 저가 매수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이렇게 파동의 고점을 계속 낮추는 흐름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파동의 고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의 특징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는 파동의 고점을 높인 후에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현재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눌림목을 지나고 나면 다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가 분할 매수로서 천천히 매수 접근 해보기에는 적절한 시점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입니다. 자, 재무도 보도록 할게요. 도화 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은 3,069억 원으로 작년 지배주주 순이익인 178억 원 대비해서는 퍼가 17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증권사 예상 실적 리포트가 발간되지 않아 예상 실적 컨센서스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를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과거 퍼추이를 보시면 올해 실적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현재 주가는 적정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기업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은 현재 실적 대비해서의 주가 수준이 아닌 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 기업의 성장 추이를 보시면 2016년부터 매출단에서 꾸준하게 매년 성장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영업이익단에서 성장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4%대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당 순이익 EPS도 매년 성장해 나감과 동시에 주당 배당금인 DPS 또한 매년 30원 정도씩 높여가면서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주주가치 제고에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번 1분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 발주량이 줄어들면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의 상승과 함께 경기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실적은 회복되어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천천히 매수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올해에도 작년 정도의 배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배당 수익률은 3% 정도로 배당에 있어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일 수 있겠죠. 재무 안정성 면도 보도록 할게요. 현재 도화 엔지니어링의 부채 비율은 75%로 충분히 낮은 상황에 유보율은 1400%가 넘을 정도로 기업에 지금까지 벌어서 쌓아둔 잉여금이 충분하다는 얘기로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나 건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기업이 지금까지 이어왔던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현재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진입했을 때 매수 접근하기에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관심 종목은 태평양물산입니다. 태평양물산은 미국 유명 브랜드인 갭, 타겟, 컬럼비아 등의 OEM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하는 의류 전문 기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실적이 악화되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태평양물산은 2015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6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이 정도 기울기의 장기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이렇게 업황이 상승 반전할 것이 예상되면서 주가 또한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고 나서 급등이 한번 나왔고 현재는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거래량에서도 드러나듯이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이 기업은 최근 이렇게 거래량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이어온 주가는 최근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한 후에 현재는 하락 조정 중 121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최근 흐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주가는 최근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오면서 현재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입니다. 자, 재물을 보도록 할게요. 태평양물산의 현재 시가총액은 1,200억 원으로 올해 증권사 예상실적 컨센서스상 지배주주 순이익인 153억 원 대비해서는 퍼가 7.84배로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1분기 실적이 증권사 예상실적 대비 어닝쇼크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 올해 예상이익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기별 자료를 확인해보면 1분기에 9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적자폭이 축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적자가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 1분기 94억 원의 적자를 반영하여 앞으로 남은 분기의 예상이익을 합산하면 지배주주 순이익은 89억 원으로 현재 시가총액은 올해 예상 실적인 89억 원 대비해서 퍼가 13.5배 정도로 과거 퍼 추이상 적게는 11배에서 많게는 17배까지 받아왔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적정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적정 수준의 주가이지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실적은 이렇게 우상향을 할 때 주가가 멈춰있거나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이므로 충분히 매수 접근을 시도해볼 만한 가격대라고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부채 비율이 320%대로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적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유보율이 560% 정도로 기업에 쌓아둔 잉여금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 기업의 존속 가능성 면에서는 향후 몇 년간은 실적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은 크게 걱정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이 조금 높다는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이는 앞으로 업황의 회복과 함께 흑자 기조를 보인다면 문제될 사항은 아니며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며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기에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3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시장이 흔들리면서 최근 급격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저가의 박앤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내가 사는 시점부터 상승이 바로 나올 것이라는 무리한 기대로 올인 또는 자금의 큰 비중을 한 번에 매수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사면 하락이 더 나올 것이다 라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떨어지면 천천히 더 저렴한 가격에 매집을 한다는 개념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